안녕하세요. WRD 환희. 임하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자동차 잡지 중에 탑기어가 2025년 9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탑기어가 이제 폐간되면서 한국에 남은 잡지가 이제 모터 매거진, 카테크, 모터 트렌드, 오토카 코리아 이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마사님은 혹시 자동차 잡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정기 구독해서 보진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 인터넷으로 보다가 그때 기사가 재밌겠다 싶었으면은 그때 대구 시내에 있던 서점을 가서 잡지를 사왔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말에 뭐 올해 차 고르기 뭐 아니 뭐 100회 특집 이런 좀 굵직굵직한 것만 사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도 중학생이랑 고등학교 시절에 월 초가 되면은 용돈을 모아가지고 잡지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잡지들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많이 사라졌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입수한 잡지들을 보면서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 생각입니다. 혹시 이마사님은 한국 최초의 자동차 잡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예전 국산차 자료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다 보면 카라이프 보도판 가드가 붙은 사진이 있고 그래서 뭔가 자동차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동차 생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되게 많은 정보도 얻었고 사진도 많이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한국 최초의 자동차 잡지는 자동차 생활이 아닙니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 잡지는 월간 내 차입니다. 왜냐면 자동차 생활 같은 경우는 3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월간 내 차 같은 경우는 1984년 3월호가 창간호고요. 자동차 생활 창간호는 1984년 9월호입니다. 정확하게 6개월의 갭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은 현재 자동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신 한 분과 자동차 역사 전문가의 검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렵게 입수한 월간 내 차의 창간호를 한번 살펴보죠. 역시나 잡지답게 맨 처음에는 광고가 실려 있네요. 근데 그 옛날 잡지들 후기 같은 거 보면 굳이 막 자동차 잡지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이 다 광고였다 하더라고요. 그 광고비를 통해서 잡지사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자동차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드디어 기사다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환상의 엔진 XQ를 벗긴다. 근데 이게 시대가 시대라 그런지 보통 특집명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컬러 특집이라고 그러게 이 페이지에서 몇 안 뒤에 계시는 컬러 페이지예요. 다 약간 누런 종이들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그 기사인데요. XQ 엔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대우차를 정확히는 잘 모르긴 하는데 로얄이나 프린스 이런 데 썼던 4기통 엔진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보니까 차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엔진에만 관련된 그러네요. 칼럼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사진들은 진짜 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우차가 아니죠, GM이죠. 한국 GM이죠. 한국 GM이죠. 헤리티지에 대해서 과연 하고 있을지 궁금하긴 해요. 자료를 갖고 있을지 보존을 하고 있을지. 맞아, 이게 한국 GM으로 바뀌면서 뭔가 헤리티지가 좀 사라졌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미국 GM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뭔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간 삽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시겠죠. 자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자가 운전자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난로로 나는 여성 운전자들을 위하여, 해외 첨단 자동차 정보를 공급하기 위하여. 갑자기 종이 질이 확 바뀜과 동시에 이 기고하신 분들의 성함이 다 한자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한자 때문에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죠. 저희 덕분에 저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금씩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옛날 신문이나 만화에 나오는 꼭 만평 스타일의 그림, 카툰. 오너 드라이버에게 권하고 싶은 나들이 식단. 지금 한국 자동차 잡지에서는 못 보는 칼럼이네요. 밥 짓는 재료 막 그램, 컵 다 나와 있고 그러네. 요리법이 나와 있고. 레시피가 적혀 있어요. 진짜 말씀대로 그냥 생활지의 네, 맞아요. 자동차 버전인 것 같아요. 자동차 맞아요. 좀 특화. 맞아요. 한국 택시 정말 무서워. 이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 운전자 8만 명. 지금은 뭔가 가십거리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네, 차에 대한 내용은 아까 그 XQ 엔진 말고는 지금 뭔가 자동차에 관한 사회 현상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 하나도 모르는 지인들이 막 차 뭐 사야 돼, 뭐 보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냥 새 차를 사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권해줬다가 피보기 싫어요. 그쵸. 저도 그래서 항상 그냥 무난하게 아반떼 이런 거 추천하는데 포니가 300만 원일 때 그라나다 2천만 원. 요즘 벤츠라고 하면 혼납니다. 메르세데스. 아 F1. 캐딜락의 뉴 모델들. 우리 미국 차 좋아하는 이마사님. 근데 이
뉴 모델들이 약간 캐딜락의 암흑기에 나왔던 한창 오일조크 시대 때 나왔던 막 그런 차들, 약간 레몬 카드. 아, 원가를 줄이고 네. 했던. 어, 드디어 아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아는 그 이덕화님이 맞겠죠. 그쵸. 지프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점잖지 않은 이미지였네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차도 높고 막 그 지프 같은 경우 소프트 탑이었잖아요. 몇 안 그쵸. 되는 차 중에. 여기서는 좀 알겠네요. 넬슨 피케, 로즈버그 아버님이시죠. 케케 로즈버그. 미셸 모통, 미스 모통이라. 뭔가 가타카나를 번역한 듯한. 오, 갑자기 컬러가. 갑자기 역시 돈 받는 페이지는 중요하죠. 그쵸. 와, 이때도 아카바 마크를 쓰긴 썼었네요. 어머나, 이건 또 신기하네요. 한국에서 이런 걸 썼군요. 이경진님, 인기 탤런트라는데. 이 당시에 로얄 프린스 타고 다니실 정도면 아, 진짜 탑스타 맞으셨을 것 같아요. 참 차로 이런 거 구분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던 것 저 같아요. 이때는 기통수도 약간 계급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여자나 연장자를 먼저, 내릴 때 연소자가 먼저. 아, 내릴 때 연소자가 먼저 내려야 되는군요. 처음 말았어. 처음 알았습니다. 아, 가서 문 열어드려야 되나? 아. 자, 끝까지 자동차 광고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귀한 잡지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생활의 창간호입니다. 팬더가 뭘까요? 뭐 푸바오 이런 거 아니겠죠? 펜서 발음을 팬더로 그냥 해놓은 것 음. 같아요. 그 카디스타의 그 펜서. 아, 자동차 생활도 그때 당시 자동차 광고가 없었어요. 자동차 잡지 첫 면에 술 광고가 나오는 게 봉고 캠프. 이런 색감이나 이런 데칼들이 되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촌스럽지도 않고. 맞아요. 와, 드디어 첫 번째 광고. 아시아 자동차. 삼양 타이어. 한국의 대표차. 세상 포니가 아직 팔리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하니까 확 옛날이라는 그래. 게. 근데 가끔 있어요, 이 차. 야, 맞아. 신기하게 이즈만 하면 한 번씩 또 튀어나와요. 창간호라 그런지 되게 힘을 많이 준 네, 느낌이 맞아. 드네요. 이런 거. 아, 나왔네요. 김영철 회장이 그 진도 모피 맞습니다. 부분이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중에 모터 트렌드였나? 잡지 회사를 또 차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 모터 트렌드의 뭐 회사라 해야 되나? 네. 그 무슨 미디어 회사 네. 대표라고 들었어. 맞아요. 약간 성공한 덕후라고. 어떻게 이런 차를 한국에 내다 팔 생각을 했었는지 지금 좀 신기하긴 해요. 맞아요. 이런 주유기를 광고를 했어요? 이때는? 제가 60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오일 SD5060 이게 새삼 세월이 느껴지는 게 메르 체데스 벤츠라고 적혀 있고 소독 동독이 나눠져 나눠져 있던 있던 시절. 그 시절. 지금 벤츠 생각하면 차다운 차를 그쵸. 만들던 시절이네요. 진짜 그 삼각별의 위험이 느껴지는. 500cc 제 드림카입니다. 크레딧 뭐야? 혹시 이마사님은 옛날에 카드 어떻게 긁었는지 아세요? 이 방식이 아니었나요? 그 카드를 넣고 긁었어요. 동의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카드사에서 이 업체로 돈을 줍니다. 본업소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우리는 이달에 11대의 자동차. 머스탱이 이런 게 있었어요? 3세대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은데 완전 초기형 머스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4기통 머스탱이 처음으로 생겼죠. 경마력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머스탱이 맞나요? 그래서 이 머스탱은 말마크도 안 들어갔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머스탱이냐 그런 반발이 많았던 약간 질풍의 시기였습니다. 이때 잘못됐으면 지금의 머스탱도 없었겠죠. 이런 화보 꼭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 정말 옛날 디지털 사진의 그 컬러감들. 근데 멋져요 지금 보면. 확실히 막 그렇게 촌스럽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조금만 다듬으면 요즘 입어도 손색 없을 것 같은. 엄복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내용이 맞는데 너무 밈이 되어버렸죠. 퍼레이드. 코스가 엄청 빡센데요. 서울에서 한기름까지 갔다가 이 동해안을 타고 부산 찍고 광주까지 갔다가 이게 길이 잘 돼 있는 지금도 한 열몇 시간 걸리는 코스잖아요. 1박 2일 동안 1560km 모터스포츠 소식도 실려 있는데 희한하게 F1이 아니라 인디 인디 500이죠 이거. 인디카죠. 와 튜닝카. 이때 당시면 이 정도면 풀 튜닝이죠 거의. 이 정도면 뭐 지금 완전 대목하죠. 펜더 스포일러가 있어요. 포르쉐 GT3 RS 만타이 보면 이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폰에 붙였어요 지금. 이게 생활용품이 도난 방지용 핸들 잠옷이에요.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 TV론도 줄자 하나 있으면 바로 뚫리는. 엔진이 말썽이다.
스타킹으로 펜벨트를 돌리는 거. 스타킹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펜벨트를 임시 조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완간 미드나잇에 그대로 나옵니다. パンストって結構丈夫でさ十分ベルトの代わりになるんだよ 당신의 자가용은 어떤 타입인가? 좀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게 음. 로드스터랑 컨버터블을 분리해서 딱 해놨어. 이거 어렵죠. 아니, 지금도 되게 헷갈릴 그거잖아요. 맞아요. 독불. 그때 또 불란서라 그랬죠. 아 독일이랑 프랑스. 네. 그때는 이렇게 주차장을 어디 있는지 이런 위치까지 알려줘. 이거 손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정겹고 좋은 것 같아. 1년 구독료가 연에 3만 원이었었네요. 비쌌네요. 마지막은 또 스텔라예요. 최고급 사양인 프리마. 이 와이어 휠. 다이아 커팅 휠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으로서 화려한 휠 디자인들이 다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자동차 잡지인 자동차 생활까지 봤고요. 아직 좀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카 마스터예요. 좀 더 자동차 전문지 같은 느낌이 나요. 광인들이 만들어 광기로 타는 세계의 이색 명차. 꼭 보고 싶네요. 도대체 뭐가 튀어나올지. 2.0 기준 값 1,200만 원. 비쌌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랜저를 능가한데요. 도대체 이분은 어서 180km를 줄 줄 알았어요.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지금 이런 멘트를 해놓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이게 그거네요. 광인들이 만들어 광기로 타는 차. 코브라리래. 아 AC 코브라의 페라리. 코브라 하면은 진짜 미국의 대표적인 아이콘인데. 그쵸. 둘이 사이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와 이즈데라 임페르토 전 세계에 막 30대밖에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차입니다. 저. 그래서 벤츠 마크는 박혀 있는데 뭔가 벤츠가 아닌 약간 지금도 매니아가 많아요. 프라이드. 근데 진짜 이런 차가 없어요. 꾸밈 전문점. 표현 좋네요. 프라이드 캔버스 탑 그 귀하다는. 살면서 딱 한 번 봤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입차 시장이 개편됐을 거예요. 한성 자동차는 지금도 벤츠 수입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560 SE에 1억 4천. 아까 포니가 300만 원이었잖아요. 아니 이 가격이면 지금도 놀라운 가격이긴 해요. 사실상 이때 마이바 포지션이었네. 그쵸. 죄다 좋은 차들은 다 서독에서 나왔군요. 코오롱 BMW. 동독은 트라반트였나요? 네, 트라반트 만들고 있었죠. 걔네들. 대우? 그러니까 지금도 킬닭 보고 대우차라고 막 놀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대우에서 수입을 했나 보네. 뷰익이 살아있나요 지금? 중국에서 뷰익 미니밴이 엄청 잘 팔려가지고 그래요? 뷰익 브랜드가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뷰익 미니밴이 엄청 잘 팔렸다 하더라고요. GL6였나 8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베스트셀링 수준이라서. 이때는 푸조도 아니고 뿌조였었죠. 쌍용 르노 처참하게 망했죠. 오히려 일단 막 르노 5 같은 차를 들여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건데 막 이런 25 이런 거만 들여와가지고 이 잡지가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카라이프가 3만 원대였잖아요. 그쵸. 와, 모터 트렌드 얘기네. 번호판이 모터 트렌드. 그러네. 모터 트렌드네. 외지에서. 근데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모터 트렌드가 한국에 정식으로 또 발간이 됐죠. 이렇게 해서 카마스터 잡지까지 끝냈고요. 아직 3권이 남았습니다. 빨리 달려보시죠. 방금 나왔던 모터 트렌드고요. 이 잡지 같은 경우는 저희 WRD 대표님의 1인 신조 처음 구입하셨을 때부터 갖고 계시던 잡지입니다. 어머나. 오,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았다. 확실히 보면은 미국 베이스다 보니까 맞아요. 다 미제 차들. 국내 기사도 조금씩 섞여 있긴 한데 현대 전공이죠. 산타모. 좀 옛날 잡지들은 뭔가 산업이 빈약하니까 이런 소식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막 현대 거만 있고 그랬는데 이제 막 토요타도 나오고 뭐 대우차 뭐 현대 뭐 이런 좀 사소한 기사들이 뭔가 많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 워딩도 재밌어요. 미래형 사이버 마케팅 토이. 와 이 끔찍한 건 뭐죠? 수박이랑 샤란에다가 그냥 머리만 붙인 거였거든요. 진짜. TV론이에요. 미국 진출. 근데 희한한 건 오토다. 진정한 풀옵션이잖아요. 트윈 타이어예요. 상용차 복륜 같은 그런 느낌. 이거 가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한국에도 팔았네 이거. 누비라. 딱 봐도 네, 누비라. 이거 체어맨이겠죠? 이거 엔터프라이즈인가? 느낌. 이건 너무나 대놓고 스타렉스. 차 위장 막 대충 부려. 진짜. 무슨 지금 용인에 있는 사파리차 모양. 그 대우는 신경을 많이 썼네. 진짜 위장이잖아요. 그 당시 기준 작은 제조사들 한 번에 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현대 대우 다음에 얘네들이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당연히 현대, 기아 그 외인데. 그 외죠. 부가티 르와이얼이 한국에 있다고? 그래도 모처의 L 회장님이면 그분밖에 없죠. 그분밖에 없죠. 되게 자연스러운 농원에 있는 작품이겠죠.
와 이게 뭐죠? 이게 다치 네온이라고 그냥 어쨌든 쪼매난 승용차인데 그 당시에 광고가 정말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냥 이 동그란 차가 달려오면서 그냥 위에 하이 이런 글자가 떠 있었는데 되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아 근데 이게 일본 차 킬러예요? 그때 미국 차들이 뭔가 이제 일본 차에 막 시장 뺏기고 그럴 때라서 제가 초등학생 때 지역 번호판 달린 채로 저희 동네에 몇 번 서 있었어가지고 저는 진짜 처음 봐요 이 차. 당연하지만 많이 팔리진 않았다 하더라고. 이게 미국 잡지 베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기사에 그대로 갖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했는 거네요. 얼추 현지화가 돼 있네요. 오, 배경도 뭔가 용인 소켓인 것 같기도 하고. 용인밖에 없었죠 이때는. 랜드크루저? 이건 진짜 번역한 것 같기는 한데 한국이에요. 와 이걸 한국에서 팔았었었나요? 우와. GM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차 중 하나를 꼽을 수 있는 전기차죠. 그쵸. 심지어 한국에서 노래도 있어요. 그쵸 자우림 노래. 네. 기묘한 얘기 하나가 있었어. 처음에 차만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예. 누가 전기차를 죽였나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예. 사막에 쌓여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슬퍼요. 맞아요. 예. 친구가 선물해줘서 그 DVD가 저희 집에 있는데 아 진짜요? 빨간 딱지부터 총불이더라고요. 왜지? 죽였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가? 웬-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발굴한 게 있죠. 이 차가 한국에 들어와서 용인 서킷을 달렸습니다. 그 자료 화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에 왜 들어왔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마 당시에 이제 시승 목적보다는 약간 기술 감증용으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기아에서 EV 시리즈 처음 런칭하고 상표권을 1부터 9까지 다 등록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처음 듣자마자 보는 게 GM에서 저걸 넘겨줬을까? 약간 이런 느낌. GM이 약간 잊고 싶어하는 차니까 별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 아직 팔리진 않았었을 때네. EV1의 데뷔를 지켜볼 일이다. 혹시 이건 미국 베이스다 보니까 또 이런 기사는 빠르게 갖고 온 것도 장점이 있네요. 다 납산 배터리예요. 차체 밑에다가 배터리를 깐다는 개념은 사실 지금도 쓰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은 로터스 엘란에 들어가는 네, 백본, 백본, 예, 맞아요. 딱 너무 그 느낌이. 시마도 되게 고급 차였고 사회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센티아 엔터프라이즈잖아요. 그쵸. 아, 똑같이 생겼네 엔터프라이즈. 뭐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그쵸. 아, 세피로 SM520이잖아요. 딱 나와 있네. 세피로를 기본으로 했다. 그러면 아까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한국에 나올 차들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근데 되게 스포티해요 얘는 파츠들이. 에어로 그리고 파츠들이. 윙도 그렇고 되게 옛날 BTCC 같은 느낌. 예. 이 엔진 커버는 삼성이랑 똑같죠. 네. 삼성 붙이면 딱 그거죠. 그쵸. 그때 되게 뜬금없는 차가 나. 이때는 오히려 카니발 나오기 전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확대 해석이 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서 F1 경주 열린다는 소식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나오네요. 근데 실제로 98년도에 군산에 F1을 진짜 하려고 세풍산업이었나 세풍기업인가 해서 진짜 추진을 했었어요. 그 부지도 다 알아보고. 그런데 뭐가 터졌죠? IMF군요. 그쵸. 미국에서 대충 구하방 J2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카로 엄청 많이 쓰이는 국산차. 언럭키 300GX인가? 이 차도 나름의 또 팬층이 있더라고요. 뭐 낮추고 꺾고 빼고 하니까 나름 멋있다고 못하겠고 매력이 있다. 네. 플래그십 페라리 중에서는 되게 가장 비운의 차라고는 맞아. 하는데 전 나쁘진 않아요. 번데 있던 F40이랑 그 이후에 나온 엔초 페라리가 너무 사기여서 네, 그렇지. 그 사기차가 나와버렸네. 아반떼랑 심지어 시승기를 남양에서 했네. 그러네 이거 그 뱅크네요. 네. 자기네 시설에 외제차를 갖고 와서 비교 시승기를 찍게 해줬다. 그렇죠. 이게 현대다. 그렇죠. 남양 사실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저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런 촬영하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남미에서 그 역수입했던 그 포니들이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전시돼 있던 그 택시인 것 같아요. 남양을 생각보다 오픈을 꽤 해줬었는데 그러게요. 자 이제 모터 트렌드까지 끝났고 카 테스트. 이 책은 되게 특이해요. 저도 최근에 자동차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알게 된 잡지인데 신차한테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하는 되게 특이해요. M100이면 마티즈인데 마티즈인데 지금 위장막을 이렇게 한 건가요? 그 마티즈 디자인이 피아트 누지오다 디자인을 사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그 전에 전에. 그건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귀한 자료네요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망했을 것 같아요. 나름 또 귀여운데 전. 약간 막 이렇게 짜부시켜놓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얘는 뭐죠? 네온의 포르쉐 버전인가요? 이제 포르쉐가 진짜 돈이 없었긴 했나 보네. 아까 그 미니밴 포르쉐도 그렇고 네. 현재 까이엔 까이엔과 마칸의 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랬다면 지금의 포르쉐는 망했을 수도. 네. 사실상 진짜 카이엔이 나와가지고 지금 포르쉐가 살아있는 그쵸. 거잖아요.
이때는 또 이렇게 동호회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메이커벨로도 있었고 뭐 TV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TOG 같은 동호회도 있었고요. 메이커에서 동호회 지원을 꽤 많이 해줬다. 많이 해줬고 신차 신승 같은 것도 많이 해줬고 그쪽 동호회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차를 개발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동호회의 순기능이었어요. 맞습니다. 와 네온의 녹번 잘 만들어진 차였나 보네요. 토우 미사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약간 포켓 로켓 이런 느낌이겠죠. 네. 현대 전공. 전공의 갤러퍼. 이 갤러퍼2는 아니지만 저 이노베이션이 좀 갖고 싶긴 해요. 맞아요. 진짜 조선 파제로 에보잖아요. 그쵸. 진짜 에볼루션처럼 파워트레인이 개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니시 덩어리. 이번 또 나왔어요. 이때는 그냥 전기차기만 했어도 되게 화제거리 했었는데 EV 이번 배터리 성능 그래프 자료가 기아에서 그 기아잖아요. SEB. SEB3였나 그 뚜껑 열리는 거는 르노 삼성 때 부산 공장 갤러리에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이 차 용인에서 달리는 영상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말했던 이 잡지의 근본이 되는 기사입니다. 이런 재밌는 거 많아요. 글로브 박스 점등 이런 것도 있고 트렁크룸 공간, 휠 질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물론 주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궁금할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데이터 숫자로 보이는 데이터가 맞아요. 필요한데. 우와. 소수점 단위에서 보이는 이 광기와 신뢰도. 카 오디오는 누비라가 좋대요. 이때 대우가 여러 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대우 전자가 있었고 맞아. 거기 쓰던 오디오를 그냥 다 들어박았다 하더라고. 피커의 장착 정밀도 뭐 이런 거. A 받기 되게 힘들었었나 보네. 그러네 다시네. 이제 나오네요. 광기인 게 FR에도 했었고 FF도 했었고 왜 FSO 대우가 있지? FSO 대우가 어디죠? 동유럽 독립국가 대충 그쪽에서 현지 법인을 합작해서 만든 그거였거든요. 보면 되게 특이한 차들 많아. 이상한 픽업 같은 것도 맞아요. 있었고. 동유럽 차들도 좀 그런 거 까보면 재미있는데 거기도 너무 마이너해서 검색하면 영어가 아니라 키리 문자로 나오니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맞아요. 이 잡지는 지금 나와도 사실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팬층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숫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러게요. 자, 이제 저희 창간호의 마지막 오토레이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 모터스포츠 잡지는 이게 처음일 거예요. 자동차 생활을 사면은 모터스포츠라고 그 조그마한 부록을 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내용이 알짜였는데 요거만 이제 독자적으로 나온 잡지입니다. 이게 2005년에 나왔고요. 2005년이면은 BAT GT. 그쵸, BAT.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상 최고 황금기를 누리던 그 레이스 때에 맞춰서 나온 잡지네요. 진짜 이때 이 렉서스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일본 TRD에서 이 BAT GT를 위해서 만들어진 원오프 레이스카예요. 듣기로는 한국인 메케닉은 차 뭐 까보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뭐 부속품 같은 것만 관리할 수 있었다? 그 정도였고요. 그랬었었는데. 있네 이 차. 킥스레이싱. 이 차 진짜 대단했어요. 물론 전 당시 인디고 투스카니를 응원했지만 이 차가 그 치고 나가는 그거는 확실히 그 후륜구동만의 그게 있었죠. 네. 황진우 선수 꽃미남 레이서라 그래가지고 팬클럽까지 있었어요. 용인 가면은 크게 현수막 같은 것도 걸려 있었고 그 류시현 선수 팬 일본 팬분들이랑 황진우 선수 팬이랑 되게 재밌었죠. 일본 팬들. 이분들 대단해요. 막 버스 빌려가지고 태백까지 오시고. 근데 또 국내에 포뮬러도 있었죠. 이때 진짜 황금기였어. 저게 그 베타 엔진 썼던. 맞습니다. 1.8 베타가 올라왔고 셰시는 일본 웨스트 레이싱에서 만들었고요. 이때는 타이어 공급처도 되게 다양했죠. 유경욱 선수. 그 아우디 타시던 그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엑스팀의 더벙커. 네, 맞아요. 네, 거기에 나오셨던. 이때 진짜 오일뱅크도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에 되게 깊었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잡지들 창간호 특집을 먼저 다뤄봤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전에 신문 봤을 때 그 감정이 약간 다시 느껴지는 것 같은. 보면서 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잡지 매체마다 되게 컨셉이 달라가지고 보는 맛이 있었고 되게 골라 먹는 재미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잡지들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 듣도 보도 못한 잡지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정환우님이 표지로 있는 이런 잡지도 있고요. 반응이 좋으면은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